주택시장 선거를 왜 졌는지 이거를 좀 일부 분석을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뭐 평론가들이 보니까 약간 지역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질은, 전체적인 본질을 봐야 돼요. 정원호 후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조 탈레유, 정청래와 조국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어 놨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보수 세력, 보수 진영은 결집을 하고 중도층은 등을 돌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격차가 다 좁혀졌어요. 그래서 낙승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은 신승을 하고, 플레이 캐슬링 감사드리고요. 문조텔레 유혹, 박선아님, 저 장면 사과는 방송에서 조국 얘기 안 하려고 사과한 거예요. 끝까지 본 사람들이 조국 얘기하라고 외쳐도 끝까지 안 함. 뭐 그렇게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래서 서울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벌어졌다. 그리고 김경수도 어느 정도 접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은 뭐 꽤 차이가 났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쉽지 않아도 거의 50%에 가까운 이런 득표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출구조사만 봐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막판에 다 뒤집혔어요. 이런 걸 보면은 서울은 이제 접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는 결과로 나왔을 뿐이지, 뭐 강원이건 그 울산도 그랬잖아요. 울산도 후보 단일화하고 낙승을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접전이 진행이 됐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고, 경남 뒤집혔고, 부산도 낙승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접전이 돼버렸어요. 이런 지역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집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캠프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조국과 정청래, 김어준과 최욱이다. 문조털래 유조예요. 유욱인가? 문조털래 유욱이야. 이것 때문에 조진 거예요. 이걸 큰 흐름을 평가를 하고 서울시장 평가로 들어가야지, 서울시장 선거만 딱 떨어뜨려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정청래의 책임을 안 묻게 되잖아. 이러면은 정청래, 조국, 김어준, 최욱이 다 망쳐놓은 선거라고. 서울까지 니들이 김용남을 악마화하는 바람에 서울까지 중도층, 특히 2030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데이터로 확인해 드릴게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흔히 지방선거는 줄투표라고 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광역단체장을 먼저 선택을 하고, 광역단체장과 같은 성향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1번 찍는 사람, 광역단체장을 1번 찍으면은 쭉 1번을 찍는 거예요, 다. 이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던 서울시장 선거. 투표 마감 뒤 한동안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승기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역전을 허용했고, 오 후보는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시장 선거 결과와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지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모두 17곳의 구청장 자리가 민주당의 몫이었는데, 이 중 영등포와 동작에선 오세훈 당선자가 정원호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자치구에서조차 정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당선자의 경우 15만 3,500여 표를 받아 득표율 61.16%를 기록했지만, 정원호 후보는 은평구에서 13만 7,800여 표, 구청장보다 낮은 54.6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가 오랜 기간 구청장을 지내며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여겨진 성동구에서도 유보와 성동구청장 당선자보다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표가 시장 선거에서 정 후보에게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렇듯 시장과 구청장 후보의 정당을 다르게 선택하는 교차 투표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여 전략적 투표에 임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서울에서 아주 희한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초단체장을 민주당 후보를에게 투표를 한 이런 유권자들이 서울시장은 다른 사람을 요새훈을 찍었다라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은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뭐 일을 특별히 잘한 기초단체장이 아니라면은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경기와 서울에서 같이 다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고 기초단체는 이기는 결과가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도지사는 누구죠? 추미애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기초단체장은 많이 뺏겼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근택 후보가 용인에서 낙선을 했어. 예, 스터디 머신님. 아까 슈퍼챗 보냈는데 다시 보내요. 보냈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네요. 63 지선 밤샘 방송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털보, 조욱, 정준이 등등 문조 털레유가 선거 망친 거 똥 떠넘기 하려는데 혼내주세요. 예, 지금 열심히 혼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잖아. 보통은 줄투표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줄투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을 찍더라도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어도,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을 찍었는데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인이 뭔가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 윤영주님, 이재명 대통령님은 과연 이번 지선에 이렇게 되실 줄 아셨을까요?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실까요? 지선 결과를 보면서 열받아서 최평님의 방송을 끝까지 보면서 그래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잼통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마디로 뚜껑 열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님이 정권 재창출에 무엇보다도 지금 진심이시라고 제가 뭐 얘기를 들었고,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동력을 더 확보를 해서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특히 서울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죠. 서울이 이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뭐 뉴욕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도시가 됐어요, 이제 서울이. 그래서 서울에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픽한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응? 정원호 후보가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걸 떠나서 서울을 진짜 메트로폴리탄 시티,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정원호를 본 거예요. 플레이캐슬님, 이번 선거 한 줄평은 문재인 심판 선거가 돼버림. 조국 사면 요구, 털보의 조국 띄우기. 성수동을 그렇게 변화 발전시키는 정원호의 능력을 보면서 정원호가 서울도 성수동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본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이었을 거라고 전 봐요. 플레이캐슬님, 유시민의 이재명에 대한 질투, 정청래의 방관, 최욱의 김용남 비하,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진 거죠. 근데 오세훈이 삽질이 나는 오세훈이 또 서울시장이 됐으니 서울을 진짜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쉬는 날 서울에 종종 나가보는데 서울이 진짜 뉴욕 같아요. 외국인들이 더 많아. 명동 같은데, 종로 같은데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박선아님, 우리는 민주당 의원이 나가니 털 방송 나가면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문조 다 민주당이라고 생각함.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르마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정원호가 그런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봤기 때문에 이른바 샤라웃을 해준 거잖아. 근데 정원호 후보가 완전히 뻘짓을 해버리잖아요. 친문하고 붙어가지고 저는 이때 제가 한번 사실 그동안 정원호 후보를 제가 비판을 잘 안 했어요.
왜 비판을 안 하냐면은 선거 때는 일단 이기는 데 집중해야지. 근데 정원호가 털 묻었느니 족바니 뭐 누가 붙었느니 선거 때 원래 다 붙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캠프가 이재명 캠프 다 친문들로 꽉 찼는데 뭘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털 묻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선거 때 되면 다 숟가락 얹으려고 개나 새나 몰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가 큰 선거는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선대위 구성부터 본인이 확실하게 하지를 못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친문들한테, 선배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22년 대선 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님 그렇게 흔들고 괴롭히던 문바들이 대선 후보 되고 나니까 캠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지들 멋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개판 났어요. 제가 캠프에 있다가 그래서 중간에 손 띄고 나왔습니다. 여기 뭐 해가지고 되지도 않겠구나.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름 진짜 고군분투해가지고 0.73%까지 좁히긴 했는데 당시 캠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 밀려나고 그때 뭐 김용 대변인 뭐 이런 분들 한식으로 다 밀려나고 문바들이 캠프 다 장악하고 그 친문 386들 그 감수성 있잖아요. 그 쌍팔년도 감수성. 무슨 캐롤 부르고 앉아있고 산타 복장 입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 이재명? 그 양정철이 심어놓은 정철인가? 이런 사람이 무슨 슬로건인 같지도 않은 슬로건 만들어 놓고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별동대를 만들겠다. 캠프가 하도 안 돌아가니까 별동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가지고 별동대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완전히 선거하다시피 된 거야 그 당시에. 심지어는 이놈들은 거의 뭐 낙선운동 수준으로 했고 몇 놈은 아예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정원호 캠프가 2022년 그 캠프를 보는 듯한 딱 그 양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선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그래도 까면 안 되죠. 일단 이겨야 되니까. 대통령의 뜻인데. 근데 거기다가 대고 어떤 미친놈들은 정원호가 뭐 친문이니 털묻었니 개소리를 해대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이런 유권자들도 정원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데 정원호는 털 묻어서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안 찍은 거야. 아니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냐고. 선거 끝나고 지적을 하면 되지. 1% 차이로 졌어요 이번에. 1% 차이로 여러분. 근데 친명 유튜버라는 놈들이 정원호를 까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픽을 했는데 그걸 까면 됩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표가 세니까 아니 지금 0.1% 차이. 그리고 또 왜 이 얘기는 안 나옵니까? 정의당에 그 누구예요? 그 이상한 후보. 정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1% 받았잖아 또. 딱 그 차이 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대선 나왔던 그 이상한 어르신 이번에 또 서울시장 나왔어. 그 1% 때문에 또 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심상정 시즌2 아니에요? 왜 이거는 안 까냐고. 아니 정의당 때문에 딱 그만큼 진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우리 1.1% 졌는데 권영국 아니 뭔데 또 겨나와가지고 1% 딱 가져갔잖아. 이거는 왜 안 까냐고. 이것도 까야지.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을 일단 서울시장 패배의 주범 정청래 조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권영국, 정의당이 또 정의당 했잖아. 이건 왜 안 까냐고. 왜 정원호를 까고 있어. 정원호도 까야지. 정원호 다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엉뚱한 대로 총구를 돌리냐고. 등신같이. 정청래를 조져야지 무조건. 정도님 구두발 사진 보고 화가 나서 문자했어요. 눈조털레 묻으면 우리 가족 12표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답이 애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만. 알고 보니 정원호 폰도 캠프에서 가지고 있었다네요. 완전히 캠프 꼭두각시. 이재명 대통령님이 똑같이 당했거든. 이 새끼들 이기면 지들이 다 숟가락 얹고
지면은 다 정원호 책임이고 문빨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해요. 저는 언제 이 선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때야 바로 여러분. 야, 정원호 까는 놈들이, 정원호가 털 묻었다고 까는 놈들이 왜 이인영하고 서영교는 안 까? 이 새끼들이.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도 지금 보면은. 아니, 걔네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안 찍었을 거 아니야, 이번에. 선대위 구성을 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인영, 서영교, 운동권 대표적인 남녀 운동권 대표주자, 386 대표주자 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이게 일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정원호 후보가,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이, 정원호 후보도 이게 실력이에요. 이렇게 선대위를 구성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숟가락 얹으니까, 아유, 예. 386 운동권 출신 아니야, 정원호도. 아이고, 이인영 선배님. 아이고, 서영교 선배님. 이런 강단으로 무슨 어떻게 서울시장을 합니까? 선배들도 제대로 못 휘어잡는데. 별두새님, 정원호 캠프에서 정청래 퇴진 영상 비공개 안함 촬영 금지라고 겁박. 예. 겁박 퇴진 집회 유튜버들이 대부분인데. 나래님, 투표 안 하면 국민 권리에 아무 의무도 없으니 욕도 하지 말기를, 무음으로 살아가기를, 누군 놀러 갈 줄 모르고 피곤하지 않냐? 예. 그렇죠. 예. 벌금 내야 돼요. 이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386 이게 전대협 동호회입니까? 정원호 후보님. 이재명 대통령의 픽으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거기다가 결국은 386 전대협 동호회 만들어놔요? 이런 진짜 쌍팔년도 감수성에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2030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친문 386 아닙니까? 조연아님, 그 채널이 시사급발진 제이컴퍼니죠. 저도 오래 구독자였다가 최평님 채널 시방쇼 2채널만 빼고 싹 구체하고 멤버십도 싹 취소했거든요. 전대협 동호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되냐고. 그러니까 2030 표가 안 나오지. 거기다가 고민정에 친문 퇴물들, 친문 386의 퇴물들은 죄다 모아놓고 이게 선거가 되겠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유시민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선거가 돼요? 제가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저도 이걸 못 봤는데, 야, 지금 서울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출정식 하는, 서울시장 후보 선거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이거를. 여기 지금 서영교가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서영교가 하는 짓을 봐봐,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고 선거를 이길 생각을 했어요, 정원호 후보는? 이런 짓을 해놓고? 이것 때문에 1%는 날라갔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나요? 1% 졌는데, 1% 졌는데, 이게 서영교가 저게 무슨 취객입니까? 뭐 약 먹었어요? 그리고 저게 여성이, 진짜, 선거 출정식에, 이게 지금 선거를 이기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선거 승리 잔치를 해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제가 이게 386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로 무슨 선거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시 서울 캠프 좀 상황을 오늘 그 고발뉴스 그 방송에서 그 정대현인가요? 이름을 까먹었네. 캠프 상황에 대한 좀 증언이 나왔어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정원호가 아닌데 캠프에 다시 돌아가 보니 개판이 나 있더라고.
무슨 일일까요? 이 행사 참석에서도 정원호 캠프는 몰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캠프가 모르는 행사에 후보가 참석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정원호 후보에게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피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 의욕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정원호로 더 네. 부각을 시켰어야지. 근데 이제 기세가 꺾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 친문 세력들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강하게 개입했고, 그런 정원호라는 개인이 그러면 정원호는 친문이야? 라는 색채가 더 씹어지면서 이 정원호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적극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기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친문의 문조털레요. 이번 선거 다 망친 주역이다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그죠? 친문들이 또 뻐꾸기 정치한 거지. 지금 친문들은 끝났어요. 예, 김어준도 나락가는 상황이고 유시민은 이미 나락을 갔고 이번에 친문 적자라고 얘기하는 친문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김경수하고 조국이 둘 다 나락을 갔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대가 끊긴 거지 이제는. 친문은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이제 머슴한테 붙어가지고 정청래를 어떻게든 뭐 당대표를 만들어서 이제 정청래를 뭐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기들도 알아. 그죠? 김어준도 알아요. 왜 김어준이 조국한테 그렇게 매달리냐 하면은 정청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 김어준조차도 문조털도 야 정청래는 너무 심하다. 이걸 대선 후보로 내보내가지고 우리 친문들이 대권을 회복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닌데 걔네들도.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조국한테 목숨을 건 거야. 어떻게든 조국을 살려가지고 대선 후보로 키워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가 이번에 이길 줄 알았겠죠. 김경수 또 살리면은 김경수하고 조국하고 카드 2개 들고 한번 덤벼보겠다. 이선희님 멤버십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둘 다 갔어 이번에. 저는 이번에 뭐 우리가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평택은. 그 다음에 경남, 서울이 진 게 너무 뼈 아파서 그렇지 경남도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선거 끝나기 전까지 너무 심한 얘기니까 안 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김용남 후보한테는 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우리 장기적인 민주당의 장래를 놓고 볼 때 이번에 평택에서 국민의힘에 뺏긴 게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김용남이 됐으면은 우리는 뭐 행복했겠죠. 행복하긴 했겠는데 문조털레유가 저 정도로 박살이 안 나요. 그런데 이번에 유이동이 되면서 조국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더니 민주당 제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욱이 시청자 쫙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5만 명가량이 빠져나갔는데 오늘 뭐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한테 줬기 때문이에요. 플레이캐슬님, 김용남을 통해 수박 싸그리 정리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해안이었다면 이건 대박 사건. 만약에 김용남이 당선됐으면은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간다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 용남이 형 됐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고 끝나잖아. 화가 안 난단 말이야. 정도님, 저는 국진보다 문조탈레유 날린 것에 쾌재. 죄송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돼버리니까 야 이 개새끼들 거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 다 죽일 놈이 된 거야. 문조털레유 얘네들 거기에 최후까지 이거 싹 죽여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좀 우리 장기적으로 2년 동안 김용남 후보가 실업자가 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민주당 의석이 하나 줄어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화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조국은 끝난 거예요. 정치 못해 이제 어디다가 한번 나와봐요 이번에. 뭐 총선이 됐건 제가 볼 때는 뭐 조국이 빨리 돌아올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돌아와요. 총선 때 비례대표로 돌아올 거예요 조국이. 왜? 지역구 나가면 못 이기거든. 어딜 나가도 못 이기지 이제. 그리고 그때 되면은 복수 투표가 더 심해질 거예요. 이번에 김용남
조국 때문에 김용남이 떨어졌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조국이 어느 지역을 나가던 플레이캐슬님 개이득 네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을 나가던 복수할 겁니다 이번에. 김용남의 복수를 해줄 거예요 다음 총선 때. 그래서 뭘 나올 거냐면은 비례대표를 나올 거예요 비례대표를. 근데 이제 3% 안 나오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마. 뭐 그때까지 조국당이 존재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례대표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지금 뭐 3% 안 나오잖아. 이선희님 멤버십 선물 받은 분들 축하드리고 8월 당대 우리 간청 동무들 파이팅 투쟁 우리 편전사 가로수님 잼통 연임기원 영생기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나온다니까.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아니 어디 당선될 데가 어디 있어요 조국이. 어디 나가면 당선이 돼. 대구 나가? 어디 나가요? 그래서 비례 1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래서 조만간에 뭐 조국이 돌아온다? 제가 볼 땐 그러지 않고 조금 이제 눈치 살 보면서 이따가 비례대표 나오는 게 이제 민망하니까 조금 눈치 보다가 총선 다가오면 이제 쓱 나와가지고 뭐 등 떠밀려가지고 또 김어준이 막 추대를 또 쇼를 하겠죠. 조국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조국 땅이 산다. 뭐 이런 또 개소리 하면서 쇼를 할 거라고 봅니다. GL님 문조 털레요 필터링 됐는데 총선에서 이게 반영될지 아니면 털레반들이 총선에서도 깽판 칠지. 플레이캐슬님 붕어 없는 붕어빵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 아무튼 뭐 문조털레유는 이번에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제 대가 끊긴 상황이 됐고 이제 머슴을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원호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그 김동연한테 했던 짓을 이제 정원호한테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정원호를 키워 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다 달라붙었는데 그걸 쳐내지 못한 정원호 후보의 패착이다 이건 저는. 정원호 후보가 쳐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말이 바뀐 줄 알았어요. 말이 바뀐 줄 알았어. 선거 막판 총력전 6월 1일 날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게 선거 슬로건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냐면 정원호가 글로벌 톱10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냈어야 되고 오세훈이 재건축 공급 활성화를 공약을 냈어야 돼요. 거꾸로 간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원호 후보한테 준 임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키워라 라는 게 정원호한테 주어진 임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성수동 같은데 10군데 20군데 만들어가지고 서울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어라 라는 게 정원호의 미션이었어. 근데 이걸 오세훈이 얘기를 하고 재건축 이거 해가지고 아파트 부자들 집값 올려주는 걸 정원호가 하니 이게 선거가 지금 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당연히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지 이거는.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게 누가 한 짓이냐? 이인영하고 서영교가 한 거예요 이거. 386들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말로는 부동산 잡는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 내내 그랬잖아요. 입으로만 부동산 잡고 선거 때 되면 어떡합니까? 뭐 재건축 풀어준다, 뭐 공급 늘린다, 맨날 아파트 짓는다라는 것만 공약을 내밀고 부동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허덕거리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신 메시지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싣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정원호는 아파트값 올리려는 궁리만 하고 있으니 과연 정원호를 이재명의 원픽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겠냐고. 안 보지. 본인이 질짓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질짓을. 그 선배들 여기 지금 전대협 무슨 노인정이에요? 전대협 노인회야? 전대협 퇴물들 무슨 죄취업한 뭐 노인복지센터입니까? 서울시가? 전대협 노인복지센터예요? 이인영 서영교 일자리 찾아주는 게 고민정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냐고. 저는 제가 정원호 후보가 제 방송을 볼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만약에 보면은요,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만의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전대협하고 손을 끊어야 돼요. 386하고 과거에 어떤 인연이건 그 사적 인연에 연연하는 사람이, 사적 인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인구 800만의 서울시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내세워가지고 개나 새나 다 달라붙을 텐데, 이런 자들 개인적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800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바꾸면요, 저는 정원호 정치 못한다고 봅니다. 플레이캐슬님, 어쨌거나 최한웅님 인사이트에 항상 탐복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하시고요. 응원합니다. 본인 주변에서 친문 386들 못 끌어내면 저는 정원호 여기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정원호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서울시장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요. 서울시를 잘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정치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정원호가. 그러니까 그 전대협 선배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 인연을 끊어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당대표 하시면서 친문들 정리하고 수박들 정리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친문들, 수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재명이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패배를 한 게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022년에 대선에서 이겼으면은요, 민주당이 대통령 발목 잡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정청래하고 문조털레이가 하는 거 보세요. 친명으로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권 잡고 문조털레이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당시에 친문 수박들이 판을 쳤던 민주당 시절에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당이 흔들었죠, 대통령을.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외로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패배가 약이 돼서 더 강한, 더 큰 이재명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나래님, 대통령님이 특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도 뭐 이거 증거에 저는 좌절하지 말고 이 패배의 원인을 본인이 잘 곱씹고, 뭐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계속 있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스스로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김동연 보세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잖아. 김동연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